안녕하십니까? 롯데마트의 윤병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베트남의 시장 전망과 베트남에 진출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롯데마트가 해외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원래 롯데마트 자랑을 더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한 장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롯데마트는 현재 한국에 126개 매장, 인도네시아에 46개, 베트남에 14개 매장에서 글로벌 3개국에서 186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2013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올 초에 한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그 베트남 시장이라든지 진출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해외 나가야 되나?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한국, 코리아라는 이 이름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류, K-팝 이런 거를 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아세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이 여기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전 세계 187개국의 나라에 비자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리 비자 신청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뭐 일본, 독일,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과 할 정도로 대한민국 여권 하나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 대한민국 역사상에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베트남을 얘기하기 전에 이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박항서 감독님 정말 베트남의 영웅이고 한국의 영웅입니다. 이 베트남의 축구대표팀을 맡아가지고 한 2년 동안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거의 명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명물로 만들어놨어요. 막 아세안 게임에서 우승, 뭐 아세안 뭐 풋볼 게임 우승, 뭐 아시안 게임 4강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베트남 사람들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올려줬어요. 얼마나 베트남 사람이 좋아하냐면 이 베트남 사람들의 국기에다가 자기네 나라 국기에다가 박항서 감독의 얼굴을 집어넣고 대한민국 태극기를 집어넣고 같이 막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저도 여기에서 같이 막 이렇게 흔들고 있었는데 전 세계의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의 얼굴을 또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자기네 국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주겠어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베트남 시장은 어떻고 나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베트남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또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트남에 진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GDP가 2,587불입니다. 요거는 대한민국의 1985년, 1986년 수준이에요. 우리는 이미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거쳐서 한국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이미 경험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겠죠. 물론 똑같이 발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발전 속도가 갈 겁니다. 근데 저번 주에 베트남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2030년까지 베트남의 인당 GDP를 10,000불까지 올리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12년 뒤에는 지금보다 GDP가 4배, 그러니까 6년에 더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72 법칙에 대입을 하면 매년 12%씩 성장을 해야만 2030년까지 10,000불이 되겠죠. 어느 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하겠다고 공표를 하겠어요? 베트남밖에 없어요. 가야죠, 베트남에. 자,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베트남은 1, 2, 3급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호치민 하노이에는 400만 동,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한 20만 원. 그다음에 저 시골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약 120불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렴한 노동력, 이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옮겨갔죠. LG 옮긴다고 발표했죠. 뭐 롯데 한 20개의 계열사가 나가 있습니다. 왜? 노동력이 싸니까. 그래서 이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베트남은 지금 차이나 이후에 넥스트 차이나의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삼성에서 일을 하고 LG에서 일을 하고 롯데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외국 기업이니까 월급을 더 많이 주죠. 이거보다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월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다가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한 3,000불이 되고 5,000불이 되면 소비가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은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었지만 앞으로는 1억 명의 인구를 가진 소비 시장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빠른 도시화율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37.5%, 약 3,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구는 하노이, 하이퐁, 여기 중간에 다낭, 호치민, 건터 이렇게 5개의 도시로 해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3,5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발표했어요. 2025년까지 도시화율을 50%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7, 8년 뒤에 5천만 명의 인구가 도시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500만 명인데 5천만 명이 되려면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도시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 살 곳이 모자라게 되겠죠.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주택을 올려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만나면 결혼도 하겠죠. 그러면 애도 낳고 또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 신생아가 매년 120만 명 태어납니다. 한국은 이미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한국에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했을 때 그때가 100만 명쯤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트남은 120만 명씩 아이를 좀 표현이 그렇죠. 막 낳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10년 이상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은 도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같은 유통업체는 엄청나게 기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건설업체, 아파트를 짓는 업체, 결혼사업, 베이비 사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거로 예명을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얼굴이 하얘지는 화장품, 우리 아이 키가 170까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가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베트남의 화장품 업체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야, K뷰티 한국 화장품을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90% 거짓말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리 화이트닝만 먹히는 거예요. 색조, 뭐 주름이 좋아지고요. 하나도 안 먹힙니다. 오로지 화이트닝만 먹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실패 사례를 하나 얘기하면 저한테 이제 산양삼 협회에서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다고 왔어요. 자, 산양삼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한마디로 설명을 잘 못하죠? 베트남에 왔어요. 제가 설명해 보라고 그랬어요. 자, 산양삼을 베트남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는 이 삼은 홍삼과는 다르고요, 인삼과는 다르고 산이 키운 거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으면 절대 베트남 사람한테 베트남 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베트남에 진출을 할 때 100% 투자해가지고 진출하는 것보다는 베트남에 있는 파트너사와 협업을 해가지고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공산당 일당 체제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 중앙 정부하고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이 없으면 절대 뭐 롯데든 삼성이든 절대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오시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는데
한국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가가지고 뭐 20년, 30년 베트남에 살았다.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베트남 사람을 안 만나고 한국 사람만 만나면 성공할 리가 없죠. 자, 제가 파트너 감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냐? 그래서 만날 때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한국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비용 다 댈게. 비행기표 되고 네가 숙박 비용 다 될 테니까 네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공무원의 최고 높은 사람 한번 데리고 와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앙정부의 국장급 이상을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럼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뭐 동네 경찰서장 데리고 온다 그러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정말 제가 이거는 한 100번, 1000번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한테. 첫째, 한국에서 안 팔려가지고 베트남에 한번 해보겠다? 절대 안 됩니다. 자, 내가 한국에서 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한국 시장이 점점 죽고 있고 한국에서 안 팔려가지고 이거 한번 내가 베트남에 해보려고 가요? 100% 빠꾸 안 됩니다. 베트남 공략 가능 상품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상품이 잘 되고 이슈가 있는 상품이 잘 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잘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왔지만 역시나 안 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뭐예요? 김치, 홍삼. 얼마 전까지 라면이 떴었고요. 아까 발표했지만 요즘에 떡볶이가 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먹거리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5개는 대한민국 또 코리아 하면은 그 5개는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베트남은 2,500불 수준이에요. 한국은 3만 불이죠. 그러면 한국에서 싸다고 느끼는 게 베트남에 쌀까요? 절대 싸지 않아요. 한국이랑 베트남은 10분의 1 가격. 그러면 한국 상품은 얼만큼 가격까지 먹여주느냐? 제가 봤을 때 베트남 똑같은 상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는 먹어줍니다. 일본 상품은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먹어줍니다. 자, 두 번째로 직원한테 맡기고 골프 치러 다니면 망합니다. 제가 오는 분들을 여럿 봤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막 밤낮 없이 주말 없이 막 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죠? 그러면 식당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무역하시는 분들이든 이분들이 영업이라는 명목하에 평일날에도 골프를 나가고 주말에도 골프를 나가고 직원한테 맡겨놓고 비즈니스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얘기인데 얼마 전에 유명한 한국에 있는 식당을 갔어요. 그 식당의 사장님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정말 글로벌로 막 뛰어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식당에 가가지고 기대하고 딱 먹었는데 그 식당의 김치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김치찌개더라고요. 그렇게 맛없는 거를 한식의 세계화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걸. 한국도 그런데 베트남 더 그렇죠. 더구나 베트남 말도 안 되고 한국말이 안 통하는 베트남 직원이 앉아가지고 관리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베트남에 진출한 잘 되는 식당의 수명 주기는 6개월에서 1년이면 식당이 막 바뀝니다. 호치민에 가면은 푸미흥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한국 식당이 수백 개가 있어요.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이면 간판이 바뀌어요. 왜? 사장이 앉아가지고 내가 챙기고 내가 만들고 내가 서빙하고 하는 데는 오래 가요. 근데 오이 잘 되네, 직원이 알아서 하네, 월급도 싸지, 나 골프 한번 치러 올게 이러면 금방 망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퇴직금 들고 베트남 가서 뭐 좀 해볼까?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나라에서도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해도 성공 확률 10%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하물며 베트남이잖아요.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퇴직금 2, 3억 들고 야 이거 베트남 가면 큰 돈이니까 한번 해볼까? 100% 망합니다. 한국이 아니 외국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법인을 만들고 직원을 뽑고 차도 사고 매장 오픈하고 좋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핑계로 해가지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근데 별로 안 비싸.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역시 베트남 좋아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서 베트남에다가 아파트를 사십시오. 그게 남는 거예요. 제가 나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60세 돼가지고 정년퇴직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퇴직금이 3억 원을 들고 베트남에 왔어요. 베트남에 와가지고 사업거리 뭐 없나 이렇게 찾다가 한국에 무슨 수제 초코파이 회사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고향의 후배라는 사람이 연결이 됐어요. 자, 이 고향의 후배가 외제차에 뒷좌석에 딱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회장님 해가지고 회사를 만드는데 수만 불을 쓰고, 또 매장을 얻는데 호치민도 아니고 하노이도 아니고 건터 지역에다가 얻더라고요. 왜 건터 지역에 얻었냐면 건터는 한국에 결혼 온 사람들의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건터에서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게 좋아가지고 여기 한국 음식이 들어가면 성공한다. 들어갔어요. 건물 임대해가지고 멋지게 열었죠. 망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딱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분 지금 뇌졸중으로 식물인간 상태예요. 그런 분이 한 명일 것 같아요? 네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자, 지금도 베트남에서 야반도주하는 한국 기업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진출할 때 외국 베트남 사람하고 같이 조인해서 들어갔다가 다 뺏기고 쫓겨나는 한국 기업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파트너를 잘 만나고 정말로 여기에 사업을 하려면 가서 6개월, 1년 살아보고 정말 시장을 조사해보고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지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진출을 해도 성공 확률 1%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국군이 열린 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알아주는 때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베트남 가야죠. 아세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준비를 잘해가지고 공략을 잘해서 정말 성공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